네, 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금일은 여러분들과 서남권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하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를 살펴볼 텐데요. 자, 오래된 아파트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정비 사업을 최근 이제 추진하고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우측의 착공 현장, 또 정면에 요 신축 아파트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착공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좌측편에 이 신축 아파트는 내년 2021년 1월에 입주하는 평촌 어바인 퍼스트고요. 예전에 이제 호원 지구라고 해서 재개발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우측편은 교정시설 안양 교도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교도소 지금 좌측편에 도로 좌측편에 지금 철거로 인해서 건물들이 다 날아갔는데 여기가 덕현지구예요. 그래서 이제 안양시에서는 여러 개의 정비 사업장이 있지만 덕현지구, 호원지구 가장 인기 있는 재개발 사업장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덕현지구는 무주택자라면 또 주목을 해야겠죠. 조만간에 일반 분양에 나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가점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덕현지구 일반 분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이 도로를 따라서 좌측편은 평촌 1기 신도시고요. 우측편은 경기도 의왕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정면에 보이는 고가도로는 그 외곽순환도로예요. 저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 90년대에 이 평촌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뭐 분당이라든가 이 1기 신도시의 주택가격 변화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도로나 철도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계획이 잡혀있다 또는 착공 중이다, 개통이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그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실 때 자, 요즘에는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 주변에 어떤 개발 계획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신다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거고 선택하는데도 예, 기준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자산을 늘리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정면으로 쭉 가게 되면 인덕원역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인덕원역인데 인덕원역 같은 경우는 현재 4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월판선 착공 예정, 그 다음에 이제 인덕원에서 동탄까지는 가는 그 노선이 착공 예정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진을 하게 되면 과천이고요. 우측으로 가면 그 판교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과천 같은 경우에는 그 GTX 신호선이 또 들어서기 때문에 또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관심만큼 가격이 많이 올라간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제 판교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이제 월판선 이제 들어서게 되면 또 철도로 이제 이동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모가 되고 지금 또 자동차로 이용해도 가깝게 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업무 단지가 굉장히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 인근 지역에 일자리가 많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좌측편은 그 평촌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하계천을 건너가면 지금 보이는 아파트가 듬성듬성 보이는데 평촌 신도시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평촌 신기도시도 예전에는 그 논밭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관양동 일대에서 사람들이 거주를 했는데 지금 금일 살펴보는 아파트 단지가 정면에 있거든요. 저 아파트가 관양동 현대아파트입니다. 저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안양에서 좀 산다, 잘 산다, 또 부자라고 그러니까 부자라고 이렇게 듣던 사람들이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부촌 아파트였고 과거에 영광이 깃들어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일단 건물이 오래됐고요. 또 주민들이 지금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그 정문 현수막에 이제 걸려 있는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됐다. 그래서 경축이라고 붙어 있는데요. 일단은 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진단에도 예비 안전진단이 있고 정밀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근데 안전진단만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가격 호가가 많이 뛰어요. 근데 이 안전진단에도 이제 예비 안전진단이 있고 정밀 안전진단이 있는데 해당 아파트는 정밀 안전진단까지 끝났기 때문에 정비구역이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께서 내가 여기 뭐 아파트 단지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뭐 안전진단이 들어간대. 근데 안전진단이 통과 안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뭐 예비 안전진단만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한다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통과가 안 되게 되면 언젠가는 되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시간에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좀 유의하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잠깐 이 현대 아파트
지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369번지 1원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양 현대는 62,557제곱미터 면적의 현재 공동주택 12개 동이고요. 90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176%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이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2평, 43평, 51평, 그래서 소형 평수가 없고 지금 현재 중대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소형 아파트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단지들보다 일단 같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76%대의 용적률이다. 자, 그래도 이 해당 아파트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숨어있는 용적률이 있는 아파트라는 거예요. 왜? 중대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비 계획상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70% 이하를 각각 적용해서 1305세대를 건립할 예정이고요. 재건축이 완료가 되면 1300세대가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재건축으로 증가되는 세대수는 401세대인데요. 건축물의 높이는 95m 이하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안양시에서 이 현대 아파트의 시행 예정 시기를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 것으로 설정을 했고요. 사업 시행 인가 받는 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에는 세대수는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당연히 되고요. 안양시 도시정비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따르면 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해서 공급해야 되는 소형주택 건설 비율은 30%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법정 상한 용적률로 증가한 용적률의 30%를 소형 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중대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세대수가 늘어나고, 세대수가 늘어나는 일부분이 또 이제 소형 주택으로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관양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월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함에 따라서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게 됐고요. 자, 1985년 4월 준공인가를 받아서 올해 36년 차가 된 노후단지로 일단 중대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해당 아파트가 지금 주변으로 보게 되면 관악산과 인접해 있고요. 또 이제 제가 둘러볼 거예요. 그러면 그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이 아파트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 이제 신축 아파트가 이제 먼 훗날에 만들어지게 되면 교육 환경도 꽤나 우수한 아파트 단지로 이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재건축 추진 여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추진 의사가 주민들한테 있어야 되는데, 주민 투표에서 일단 94% 이상 그 약 94% 정도가 이 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 등 향후 조합 설립이라든가 이 절차를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져요. 자, 90% 이상이면 굉장히 높은 동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아파트 단지를 끼고 이제 둘러보는데, 여기 지금 보이는 게 바로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파트 지금 관악 현대가 좌측에 있고, 우측편이 이 관악산 등산로입니다. 우측편이 이제 산이 있는데 그게 관악산이고요. 그래서 이제 산을 좋아하고 숲을 좋아하고 등산을 좋아한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나 또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에게 최적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아파트 단지, 자, 주변으로는 이제 주택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뭐 정비 사업 이야기를 솔솔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아직 정해지고 구체적인 건 없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썰에 여러분들께서 매입을 하시게 되면 요즘 뭘 한다, 재개발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뭐 가격부터 올라가거든요. 근데 정비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정비구역이 그냥 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산상 손실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정비구역 지정되는 게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자, 그냥 뭐 될 거야, 오래됐으니까 할 거야 이런 걸로 여러분들께서 현혹되셔서 매입하시다 보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그 주변에 지금 아파트 건너편에 이렇게 초등학교가 있고, 이 초등학교 바로 옆에 그 중학교가 붙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인근의 아파트 단지 정면으로 나오게 되면
이 또 재래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래시장을 방문해 보면 굉장히 저렴한 물가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볼 수 있고요. 예,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현재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이제 사업이 지금 아직 I로 치면 걸음마 단계지만 향후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과 이제 그 아파트 단지를 둘러봤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좀 그래도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도 하여튼 이쯤에서 예,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예, 유익한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시장 전경이에요. 예, 저 반대편으로 가면 현대 아파트고요.